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 소통을 하겠습니다. 새벽이님께서 8월은 미국은 휴장일이 없고 일본은 8월 11일 원래 휴장인데 이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2일 대체 공휴일로 쉽니다 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황 강의가 가뭄의 단비 같습니다. 어제는 저도 계좌 손실이 좀 컸네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물렸습니다. 레버리지가 오르면은 버는 거 아닌가요? 하락이라고 얘기했으면 인버스를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황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식은 정말 쉬운 게 아니네요. 주식 안 쉽습니다. 왜 안 쉬운가 하면은 10년 동안 거의 모든 투자자 100명 중에 95명 이상의 투자자를 갖다가 실어냅니다. 이 시장에서 실어보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애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 알아야 할 것도 정말 많고요.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도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이분은 예전에 그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들어왔던 분 같은데, 정도사님 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하고 댓글 다셨는데 박사님하고 내하고 섞어가지고 막 이름을 써놨네요. 일어나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황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뭐 쭉 써놓으셨는데, 뭐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상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시작부터 반등을 하는 바람에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시장이 잘 안 주지요. 갭 하락으로 떨어졌으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인데 시가부터 떨어지는 것을 잡았으면은 그래도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조정받고 재차 떨어졌지요. 이 떨어지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올해 벌은 거를 전부 다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이 저점이 굉장히 낮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냐 좀 많이 헷갈립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 바닥으로 반등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생으로 볼 때는 시세가 날 만큼 났거든요. 시세가 날 만큼 났습니다. 8월물로 볼 때는 충분히 날 만큼 났거든요. 9월물은 좀 보다가 말았는데 8월물 풋을 보게 되면은 어떻는가 하면은, 자, 여기서 0.26에서 시작해 가지고 깨작깨작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았지요. 그래서 여기 1파, 2파, 3파, 4파로 봅니다. 그리고 옵션에서는 5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5파는 통상적으로 요 3파의 꼭대기에 한 10배 정도는 납니다. 이 꼭대기가 바닥이 0.26이고 꼭대기가 1.50이죠. 그럼 대략적으로 바닥 대비 한 6배 정도 올랐거든요. 6배, 좀 적게 올란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적게 올랐지만은, 뭐 지금 차트를 이렇게 봐서 그렇는데, 요 차트를 조금 땡기 보면은, 자, 요렇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요만큼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이게 바닥이고 여기 하나의 파동이고 조정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파 2파 3파 요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1파 때 거의 더블 정도 나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뭐 대여섯 배 정도, 보통 한 6배 8배 나는데 나고 거의 쌍바닥 비슷하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라간 것이 보통 5파가 되면 요 1.5 정도의 10배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15 정도는 올라갑니다. 15 넘게 올라갔지요. 2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5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게 하나의 파동 조정이 오히려 상방향으로 조정이 일어났죠. 그리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형태가 4파 조정일 수도 있겠다. 그 5파의 4파, 그 마지막 파동 5파동의 4파, 그러면은 나머지 마지막 파동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낮은 깊은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얕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 좀 애매한 거는 월물 마지막 내일 모레 만기일이죠. 8월물 월물 마지막에는 가격이나 뭐 이런 왜곡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월물 9월물을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물을 보게 되면은 이 9월물인데 9월물 한 330 정도를 볼까요? 330을 보면은 0.015에서 이래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래 급등을 했죠. 여기가 얼마냐면은 0.80, 그럼 10배 같으면은 8.0 정도지요. 8.0 정도에서 많으면은 한 15배, 20배, 그래도 한 16 정도면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더 올랐다가 내려왔거든요. 그거는 월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위클리로 봤을 때는 개인들의 풋 매도가 밑에까지 쭉 깔려 있어 가지고 그거 잡아먹는다고 밑으로 더 내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들이 겁없이 멋모르고 매도를 쳐가지고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들 중에서 매도로서 안전하게 수익 본다고 거짓말 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도 몇 유튜브를 봤는데 매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10년에 한 번 10년 동안 벌더라도, 매도로서 10년 동안 잘 벌어먹고 살아도 한 방에 전재산 다 날리고 전재산 날린 게 부족해 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납니다. 마이너스는 어떻게 증권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그런 경우 발생하거든요. 10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9.11 테러 때도 그랬고 2001년경이죠. 그 다음 2010년경에도 그랬습니다. 그 미국 도도 나는 날 정확하게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2024년 또 그랬거든요. 요 앞전에 2020년에 그 바이러스 사태 때, 그때는 뭐 하방으로 1000배는 안 났지만은 상방으로 월물을 겹쳐서 1000배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월물에서 1000배가 난 거는 뭐 2000년경, 그러고 한 10몇 년 지나가지고 2010년경, 그리고 또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2024년, 이번에는 2850배가 났거든요. 지금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지금 보다시피 쭉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4파 조정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9월물입니다. 그래서 9월물이 밑으로 더 치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이 들어오고 수익이 날 때 상당 부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또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일부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우리 저점을 갖다가 만약에 뭐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이 뚫고 내려가더라도 여기를 뚫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뚫고 내려가도 여기를 뚫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이 조정이 이거의 조정이라 보기는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의 조정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전체의 조정. 이 전체의 조정이라고 보이고 지금 여기가 바닥이고 반등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사실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2607이라는 이 상당히 저항대가 강한 저항대가 맥없이 뚫려버렸거든요. 하루 만에. 보다시피 하루 만에 맥없이 뚫려버렸습니다. 시가는 조금 위에 시작했는데 맥없이 뚫려버렸거든요. 이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예측은 하고 있는데 반등을 예측을 한다 해가지고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여기 1파고 1파가 대략 한 2896이 꼭대기죠. 그리고 2700 정도까지 떨어졌죠. 대략 200포인트 가까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1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3파동이 400포인트 정도 3일 만에 떨어졌거든요. 400포인트. 그리고 지금 200포인트 가량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종가 대비가 아니고 장중 고가 대비.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중간에서 깨작깨작거리다가 하방으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강력한 매수계라는 거는 요 바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했는데 일단 올랐으면은 상당 부분은 정리하는 게 맞다. 수익 난 부분들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간 시세가 어찌된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야간 시세와 뭐 주간 시세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는 야간 시세를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야간 시세 어떤 게 야간 시세가 될까? 뭐 이따가 사라지면 내가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걸로 봐야 되나? 뭐 일단 이걸로 한번 봐봅시다. 이걸로 보면은 이게 맞네. 예. 지금 야간에 또 상당히 떨어졌네요. 상당히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에 비해서 뭐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이 콜 쪽은 푸 쪽은 뭐 그래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될 거냐 뭐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생으로 보면은 5파에 4파가 진행 중이 아닐까. 그럼 4파가 어디까지 진행될까? 2607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요 355짜리가 만기하기 거래가 됐고 요 푸 쪽에서는 제일 많이 거래된 게 300짜리가 7,000계약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되는 거냐 뭐 잘 모르겠는데 주간을 보게 되면은
자, 오늘 수량으로 볼 때, 뭐, 끝이 나니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 9월물이구나. 8월물로 보게 되면은, 8월물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지요. 수량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많이 샀습니다. 하방으로는 많이 팔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많이 사거든요. 매수를 주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물론 하방 쪽으로 끝이 나진 않지요. 정권은 통상적으로 양매도를 가져가죠. 양매도가 돼 있습니다. 수량으로 볼 때. 근데 양매도 굉장히 약합니다.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보통 만기를 이틀 정도 놔두면은 정권들이 보면은 한 만 계약 이상의 만 몇천 계약, 이만 몇천 계약, 이만 몇천 계약 잘 지금 만 계약 이상을 쭉 깔아놓거든요. 근데 없어요 지금. 당일이구나. 누적으로 보면은 만 계약 이상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없어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갖다가 오히려 윗방향으로 걸어놔져 있는데 개인들을 보게 되면은 하방으로 매수를 걸어놓고 상방으로 콜 쪽으로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매도를 치놨는데 매도를 많이 쳤는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불리해지거든요. 매도를 치서 유리해지겠네. 그래도 금액으로 볼까? 금액으로 보면은 개인이 푸 쪽으로 매수죠.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콜 쪽으로 매도거든요. 올라간다고 봅니다. 게다가 정권이 통상적으로 매도를 치는데 매수가 걸려 있고 외국인도 매수가 걸려 있거든요. 반대로 푸 쪽은 외국인도 정권도 다 매도를 쳐놨습니다. 이걸 봐서는 방향이 위쪽이다, 콜 쪽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한다 그러면은 콜 쪽으로 급등을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콜 쪽으로 급등할 수도 있다. 뭐 40포인트씩 막 떨어졌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오늘도 장중에 상당히 올랐지요. 뭐 지금 9.5포인트인데 장중 최고점은 20포인트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 절반 이상 올랐습니다. 몸통으로 볼 때는 거의 4분의 3만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요 갭을 메울 수도 있다. 메울지도 모른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틀 동안에 상방향으로 한 30포인트 올라갈지 40포인트 올라갈지 뭐 20포인트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밑으로 내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하는데 이건 뭐 확신이 안 가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포지션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정권이 일단 콜 매도를 죽일 겁니다. 뭐 하루 만에 죽일지 이틀 만에 죽일지 모르겠는데 얼만큼 죽일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아직도 방향은 하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이거는 대세 하락이거든요. 대세 하락일 가능성이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고 조정받고 떨어진 게 A파, 그 다음에 조정받고 B파, 그 다음에 C파가 떨어질지 아니면
요게 1, 2, 3, 4, 5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반등 파동이 나오고 재차 떨어질지 어떤 형태는 모르겠는데 일단 추세는 일봉으로 보다시피 5일선, 11선, 21선 요거만 가지고 보면은 역별로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격가되다 보니까 조금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은 행보가 있을 수 있다,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옵션 쪽에서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은 어제는 어제보다 한 30% 떨어지긴 했지만은 30% 정도 떨어지면 올라가려면 50%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 떨어졌으니까 내일은 뭐 한 40%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40%에서 50% 정도.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윗방향으로 올라가더라도 만약 선물이 20포인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위쪽으로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을 거다. 뭐 아래로 내려갈 때 뭐 수십 배, 뭐 2800배, 뭐 3600배 뭐 이렇게 났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없다. 그냥 나봐야 뭐 5배, 10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수십 배, 수백 배, 뭐 또는 2, 3천 배의 수익이 난 걸 본 사람들은 이게 위쪽으로 날 수 있겠구나, 반등이 나오니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콜 쪽으로 많이 쪼그라들었거든요.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나는 윗방향으로 올리려고 의도를 하고 있다. 지금 이거 야간 시세를 보면은 아까는 상당히 많이 빼가지고 많이 빼서 하방이구나, 아까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하방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 밀어 올리고 있네요. 그게 끝나봐야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해정시를 보게 되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 동경지수도 근 10% 올랐지요. 이 뭐 일본 지수가 뭐 개잡주도 아니고 이 무슨 이게 20%씩 내리고 10%씩 오르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종목이 아니고 일본 주가 지수입니다. 지수 자체가 꼭대기 대비 한 25% 내렸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올해 시작한 것부터 올란 거, 건 1년 가까이 올란 거, 7개월, 8개월 올란 거, 뭐, 한 달 만에 밑으로 내려보냈죠. 이렇게 흔들면은 동요를 하게 되거든요. 그 동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은 얼마 안 떨어지는 것 같, 그러니까 반등이 우리 주간장에는 많이 올랐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끝이 나봐야 합니다. 지될지는. 나 끝이 나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내릴 만큼 내리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들어올 것이다, 뭐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보면은 이 초록색 라인이 20개월 선이거든요. 20개월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요. 미국장이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가 됐어요. 조정을 받을 때가 됐는데 뭐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떨어졌다, 뭐 미국 경기 침체가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런 소리에 샀는데 뭐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그 이유가 이유같이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PMI 지수가 예전에도 안 좋았는데 그럼 그때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안 그렇거든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다. 그래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PMI 지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죠. 이스라엘 헤즈볼라 미사일 공방 그럴 수 있지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붙으면 미국이 가만 안 있겠다.
뭐 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드러난 거고,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요일 날 있었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미사일 공격이 이게 그냥 천변끼리의 뭐 그러니까 분대 전투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아니고. 그러면은 본격적인 전쟁이 날 때까지 불확실성이 있을 때 주가는 많이 내리잖아요.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럼 그 불확실성을 먹고 지금 주가가 좀 내리지 않을까, 또는 너무 많이 내리서니까 이게 과되니까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갈 만큼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계좌가 보니까 거의 깡통 났었거든요. 깡통이 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냥 계좌 폐쇄를 시켜버릴까 하다가 다른 쪽에 있는 계좌에 주식을 넘겨가지고 뭐 일단 면했습니다. 어제 면했고, 그래서 한 번 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두 개 다 깡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사실 약간의 모험을 걸은 건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개 다 깡통이 나겠나,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나는 일단 내일 위쪽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로 한번 찌르려고요. 내가 항상 좀 빠르잖아요. 좀 빠른 미수 때문에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오르는 거는 맞았는데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나 일단 손절을 하면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왜 안 들어오지 해가지고 또 저녁에 보니까 저녁에는 또 살 수 있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팔면은 바로 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내일 보고 적당히 골라가지고 운 좋으면은 뭐 수익을 좀 낼 것이고 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운 나쁘면은 이제 두 개 계좌가 다 깡통이 나겠지요. 뭐 어쩌겠습니까? 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은 뭐 그래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도박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박에 맞게 해야 되겠지요. 주식은 투자로 가려고 했는데 이 옵션이라는 도박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고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한 계좌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이 도박하는 계좌가 폐쇄될 것 같아가지고 폐쇄를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두 개 다 계좌 폐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살리지 두자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고수라 하더라도 지금 뭡니까,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계좌가 한 2,000개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퇴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인지 뭐 60%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퇴출이 됐거든요. 그 퇴출 안 된 사람 중에 이번에 아마 한 절반 정도는 또 퇴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 이런 퇴출을 시킬 만한 뭔가를 한두 번은 더 만들어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요. 수익이 나면 팔고 들어갈 때는 판 거보다 반만 들어가시라,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시라 했거든요. 말씀을 숱하게 많이 드렸습니다. 내 말을 들은 사람은 이번이 기회가 될 것이고, 뭐 더 빠진다더라 다시 올라오겠지요. 내 말대로 안 한 사람들은 나는 책임도 못 지고 내 말대로 해도 책임 못 지지만 내 말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어찌됐든 관심도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새벽이님께서 뭐 인버스를 안 사고 레버리지를 샀다는데 내가 그쪽에 잘 모르긴 하지만은 아마 레버리지는 올라야 버는 거고 인버스는 내려야 버는 걸 겁니다.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하방이면은 하방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워낙 급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게 되면은 비중을 갖다가 굉장히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현금을 갖다가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을 50% 이상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 중에서 뭐 한 10%, 5%, 10% 정도를 하는 거는 그거는 위험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되지요. 근데 좀 커지면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그 미국 주식 그 사면 돈 번다 안 망한다 그 설레발 친 사람들 나는 다 사기꾼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미국 앞잡이지요. 그 사라 그러면은 진짜 미국이 2000포인트 할 때 아니면은 그보다 좀 더 낮을 때 뭐 6000포인트 할 때 리먼 사태 이후에 그때 사라고 부추기는 게 마치 그 꼭대기 가까이 와가지고 꼭대기를 가면 어깨 정도 와가지고 사라 이래가 사가 머리까지 올라갈 때 벌었지요. 다시 어깨로 내려왔지요. 그 다시 머리로 가다가 처박으면은 몇 년 동안 처박거나 대공황 발생하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미국 앞잡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돈이 잘 벌리면은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저거 나라 거만 투자하지 왜 너무 나라까지 와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볼 때는 그렇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뭐 11시 4분, 밤 11시 4분입니다. 다우가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고, S&P 500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지요. 자, 유럽 쪽은 어떻냐? 적게 빠졌지요, 유럽 쪽이. 참 적게 빠졌습니다. 한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4,800에서 4,900에서 한 4,500? 그러니까 10%밖에 안 빠졌지요. 일본은 하루에 10몇 프로가 빠졌는데 이거는 이번 사태 동안에 일본 빠진 거의 반도 안 빠졌습니다. 반밖에 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빠진 거에 비해도 반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살 내려가는 게 맞지요. 뭐 주봉으로 봐도 얼마나 빠졌지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게 이만큼 내려왔는데 요거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내리도 관계는 없다. 일본이 반등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코스닥이 반등을 많이 했는데 코스피는 적게 하고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오를 것이다 하고 수익이 났는데 놔뒀더니 또 거의 뭐 반대 매매 나갈 정도로 뭐 스탑로스인가 될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날라가겠다 해서 돈을 갖다가 쪼매 더 넣었습니다. 쪼매. 그 쪼매가 반대매매 안 나가게 만드는 돈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은 좀 더 넣었습니다. 윗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올라가고 적당히 수익을 보시면은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 바닥으로 좀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요 바닥을 한번 깨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지 요거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락이 끝나면은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떨어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유가 어제 그제 영상에 다 넣어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뭐 새벽이님 뭐 내 영상을 보고 위안을 얻고 뭐 마음의 평정을 얻으셨다고 하니까 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님. 뭐 새벽이님께서 막 돈을 많이 버시면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인데 통신비라도 조금 더 보태주시겠지요. 그래서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릴 때 돈을 잃지 않고 오를 때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지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확보되어 있는 현금이 많잖아요. 내 빼고 여러분들은 그 확보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 쓰면은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미수 쓰지 마세요. 미수 쓰면 죽습니다. 신용 미수만 안 쓰면은 5년을 내리 눌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올 연말이나 내년 언제쯤이 꼭대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얼만큼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비슷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머리가 좋다고 해도 과연 예전처럼 위로 계속 올라가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의문은 듭니다. 트럼프가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뭐 내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뭐로 올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올린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이 됐을 때 25년도도 올라가고 26년도도 올라가고 27년, 28년, 29년 계속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 쉽지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안 되고 카말라 해리슨이 되면은 이제 판을 읽기가 상당히 쉬워지지요. 아,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는 워낙 머리가 뛰어나고 하늘이 돌보는 사람이고 뭐 하니까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돌보는 사람이 아니면은 저격받았을 때 죽었겠지요. 뭐 기만 뚫리고 뭐 길을 스쳤다는데 길을 관통했더라고요. 그 정도의 운은 보통 사람한테는 놓을 수 없는 운입니다. 그리고 총을 맞았는데 그거다 대고 주먹을 쥐고 쇼맨십을 부린다. 그거 보통 인간은 아닙니다. 뭐 제가 볼 때 보통 인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내년에 꼭대기 치고 내년 언제쯤 박살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 확실히 알겠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어찌 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모레 정도는, 모레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내일은 방향이 위쪽일 가능성이 많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좀 이례적으로 370 정도까지 잡아놨습니다. 상방을. 정권은 더 위까지 잡아놨지요. 그러니까 정권회사 입장에서는 위로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370 정도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370이 2730입니다. 2730 정도 가면은 일단 반절 정도 털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오늘은 그래 보입니다. 이 정도 급박하게 돌아가면은 오늘 보는 관점이 틀리고 내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은 못하는데 오늘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100% 믿지 마시고 본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 얘기하는데 나는
저거를 사람이 이래 얘기하니까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해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긴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